자, 질문 1번입니다. 경매에 나온 빌라가 종별은 다세대인데 현황이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저도 있었고, 저는 이제 하나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4층은 주거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였어요. 다. 그런데 한 층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활용했어요. 주거용으로. 이런 현실은 실제로 매우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럼 위반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위반 건축물이 되죠. 그러면 누가 위반 건축물을 하냐? 뭐 구청이나 직원이 어떤 신통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렇게 개조하는 걸 아느냐? 그렇지 않다. 누가 그렇게 하냐? 누가 찔러서 그렇다. 이렇게 누가 신고를, 찔린다는 표현보다 신고라고 하겠습니다. 하도 이런 단어를 썼더니 좋은 단어가 떠올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구청이 신통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신고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시겠죠? 누가 신고하냐면 가까운 사람이 신고를 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해코지를 하는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저도 혼자 투자하고 뭐 할 때는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사업이 커질수록 배신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그러니까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쓰면 위반 건축물인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다수가 그냥 그렇게 세를 맞춰서 삽니다. 그러나 반드시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거기서 살다 나간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겠죠. 요즘 사람들 국가가 신고를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야, 신고하면은 너한테 어떤 혜택을 줄 테니까 너가 신고를 해라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나와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건데, 국민에게 통제를 위임해서 국가의 권력을 헌법이 국가의 권력을 줬는데 그거를 일반 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과 국민이 서로 감시체계, 즉 북한의 5호 담당제가 돼버리죠. 5호 담당제. 그래서 5집마다 서로 감시하는 체계로 만들어버린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신고 포상금 제도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있어요. 신고 포상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계속 막 사진 찍어서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 꼭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에서 뭔 짓을 하면 가서 논 다음에 거기서 또 협박이 이루어지죠.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죠. 이런 어떤 신고 포상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너무 나간 거고.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기는 없습니다. 네. 자,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없으면 불법 건축물이다, 아니다? 황서씨 뭐예요? 아, 예, 과장님. 경매 사이트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줘봐요. 예. 킹왕짱 옥션 몰라요? 네. 아니, 경매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노란색 보이죠? 이 노란색이요? 이 노란색 밑으로 전부 말소니까 권리분석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쉽죠? 아, 노란색. 킹왕짱 옥션? 아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과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한 10분짜리 동영상으로 4개인가 5개를 올려드렸어요. 아마 한 달 내외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법적인 해석까지 싹 해서 자료를 한 챕터를 마감시켜 놨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일단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없으면은 불법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으로 걸리지 않으면 음주운전자가 아니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학문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니까 음주운전 이렇게 되지만 걸려야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죠. 여러분들이 횡단보도가 빨간 신호가 딱 되어 있는데 자동차로 이렇게 보다가 없으면 싹 지나갔어. 그런데 위에 경찰도 없고 위에 감시 카메라도 없어. 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신호 위반인 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처벌되는 신호 위반은 아닌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아니니까 이행강제금은 현재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물건은 근린생활시설로 내부를 변경해서 세를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택으로 그대로 이용해도 괜찮은 건지요. 네, 간단합니다. 걸리면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고 안 걸리면 그대로 사용한다. 걸려서 이행강제금, 즉 원상회복명령이 오겠죠.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하지 않아도 국가가 와서 여러분의 집을 망치로 깨진 않아요. 이거는 돈으로 여러분을 강제합니다. 그게 이행강제금이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한참 있다가 나오죠. 이게 오늘 걸렸으니까 내일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을 좀 발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이런 어떤 영역, 어떤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의신청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몇 번 하다 보면은 시간이 더 질질 끌린다. 시간이 더 끌린다. 시간이 더 지연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더 지연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미 세를 2년치를 주고 그 2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될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언제까지다라고는 제가 공무원이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은 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또 자리에 대한 인사이동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해를 넘기면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할 때도 판사를 변경시키려고 일부러 사건을 지연시키기도 하죠. 이 판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일부러 지연시켜서 인사이동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무원 사회도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하는 입장에서 야 이거 걸리면 어떡해? 걱정돼.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걱정이 돼도 여러분이 부과받는 이행강제금은 이런 거는 굉장히 크지가 않아요. 이행강제금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그 표준 가치가 있고 그 가치의 기준으로 위반이 되는 경우에 행위에 따라서 어떤 건 100%, 어떤 건 80%, 어떤 건 60%를 정하고 거기에 몇 분의 1을 또 부과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제가 동영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법대로 해도 이 정도 위반은 큰 위반은 아니에요. 애초부터 불법으로 짓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대수선을 했거나 막 이런 위반이면 조금 크지만 사무실로 잘 쓰다가 언제 주거용으로 잠깐 갔다. 자, 이 행위를 입증하기도 사실 힘들고 이게 행위를 입증해야 부과금이 붙으니까 나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자, 이런 어떤 리스크 자체가 싫어. 나는 나중에라도 이게 그 관청에서 이슈가 돼서 걸리는 거요. 싫어요. 하면은, 싫어요가 명확해. 그러면 사지 마세요. 되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판단으로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귀찮아서 싫어요. 라고 생각이 들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안 사는 요건은 뭐예요? 건축물대장상의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는 빌라 안 사야지.
마음 먹고 탁 나오고 이게 근린생활시설이니 안 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런 리스크가 싫으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질문은 그거잖아요. 이행 강제금 여기 주택으로 그냥 사용해도 돼요? 내부 변경해서 세 줘야 돼요? 라고 묻는 것은 고민이 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는 간단해. 나보고 음주운전을 해도 돼요? 아니면은 술을 안 마시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건데 내 입장에서 그럼 당연히 술을 마시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변경해서요 그 상가로 세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원래는 정답이죠. 모범생 정답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빌라는 주택가에 있고 이 주택가에 사무실로 되어 있는 한 개 층 정도가 여러분들이 세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자, 어렵다고는 안 했어요. 어렵다고는 안 했지만 이게 원활하겠냐. 예를 들면은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상가촌에 있지 빌라의 한 층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숫자가 적을 것이다. 수요가 더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세를 맞추기가 어렵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조사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